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성우문 스포츠라는 단체이고요. 지금 유성구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심경화, 안다혜입니다. 네, 저희가 동네에 있는 여성분들의 생활체육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신 게스트는 농구 생활체육인으로 모신 김은형, 고윤아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구를 생활체육으로 1년 정도 넘게 하고 있는 김은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체육으로 농구를 1년 가까이 하고 있는 고윤아라고 합니다. 먼저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 농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슬램덩크예요. 갑자기 그게 다시 재개봉을 하면서 많이 열풍이 불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도쿄올림픽에서 13년 만에 본선 진출에 성공하면서 여자 농구도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제가 관심 있는 쪽은 도쿄올림픽의 여자 농구 쪽이라서 여자 농구를 하시는 분들을 꼭 모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이 농구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지 은영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슬램덩크는 별로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남성 캐릭터만 나오고 여성 캐릭터는 농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 같은 역할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별로 공감이 되지 않아서 본 적은 없고 그냥 어릴 때부터 농구는 되게 멋있는 스포츠라는 로망도 있었고 유니폼도 너무 예쁘고 선수들도 멋있어서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대전에서 농구 코치님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당장 해야겠다 하고 신청을 해서 그 이후로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유나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예전부터 구기 종목에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체육 선생님이 이 전 배구 선수 출신이셨어서 학교에서 이제 생활체육처럼 배구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 또 뭐 피구야 늘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하던 거였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상대하는 느낌인데 농구는 슛을 넣는다는 그 감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대전에서 생활체육으로 여성 코치님 모셔와서 여자들끼리만 농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신청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시작하게 된 게 계기였습니다. 사실 농구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스포츠인데 여자의 농구하면 은영님 말씀대로 농구 매니저, 특히 슬램덩크에서 그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생활체육으로 농구에 뛰어든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혹시 어렸을 때는 좀 체육을 하신 편이었는지 궁금해요. 생활체육이라든지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어렸을 때는 운동과 별로 친숙한 편이 아니었고 저는 운동보다는 공부를 약간 그 남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거 보면서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체육 시간에도 잘 참여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고 어릴 때부터 할 걸. 그러니까 미리 체력 키워놓을 걸. 어릴 때 조금 요즘은 여학생들 위주의 스포츠를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하기도 하고 뭐 대전에서 지원도 많고 하는데 그때 좀 구기 종목을 많이 접해봤다면 농구를 훨씬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유나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운동신경이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서 체육 시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또 이제 여중여고 나와서 뭔가 남학생들이 뭐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거 가만히 보고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나가서 다 같이 하다못해 배드민턴이라도 다 같이 치거나 뭐 했었던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운동은 조금씩 했었습니다. 되게 상반된 입장이라서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전혀 안 하셨던 분하고 그래도 운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분하고 두 분 다 운동신경이 다 좋으시잖아요. 또 맞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좀 반대되는 입장이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근데 이게 운동신경이 사람들이 자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포츠에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어릴 때는 나 진짜 운동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운동을 하고 나니까 계속 다른 운동도 도전을 해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뭔가 하나 운동을 하면 몸을 쓰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런 다른 운동에서도 조금 신경이 올라가서 좀 더 잘하게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스포츠를 계속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운동신경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풋살을 하고 나 진짜 고기 돌머리가 안 맞다. 발로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다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농구를 잘할 수 있을까 좀 두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스포츠마다 잘 맞는 스포츠가 있고 내가 잘하는 스포츠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하게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농구팀이 거의 20명 넘게 지금 멤버가 들어왔는데 우와. 다들 재밌게 하고 계신 걸 보면 너무 뿌듯하고 제가 그 코치님을 찾으려고 네이버랑 막 구글이랑 엄청 검색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세종 쪽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세종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되게 우연하게 어떤 블로그 글에서 되게 어린 여학생이 혼자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한 글을 봤었는데 거기서 그 코치님을 보고 제가 그때 인스타 스토리 같은 데다가 제가 한참 그 본업을 하면서 농구 영상을 많이 찾아볼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또 너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농구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했는데 그 스토리를 보고 이제 한 명, 두 명씩 모이게 돼서 지금 이제 매니저 해주시는 분이 총대를 매서 이 농구팀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작년 7월 정도니까 지금 벌써 1년 2, 3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때 코치님이 저희한테 그 수업료를 그때는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됐었는데 10명 이상이 되면 전체 수업료를 n분의 1로 해서 이제 받으시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10명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때 막 5, 6명 나오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10명 어떻게 모아 이랬는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제 코트장이 좁을 정도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또 막상 해보시면 되게 잘 맞을 수도 있고 그게 또 뭔가 숨차게 뛰는 일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스포츠를 하는 게 되게 삶에 활력을 많이 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코치님한테 저희가 이제 초반에는 가면 드리블을 배우거든요. 저는 멋있는 거 하고 싶어요. 슛하고 싶어요? 저는 레그스루 하고 싶어요. 그게 레그스루라는 기술이 이제 다리 사이로 공을 튀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튀기는 기술인데, 제가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사실 농구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몇 달 전에 저희가, 2대2 경기였나, 그 코치님이랑 할 기회가 있었는데, 코치님이 그날따라 저한테 되게 주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회원님 뭐 이쪽으로 와서 더 하세요. 뭐 레그스로 하세요. 백드립을 하세요. 하시는데 원래 저희가 보통 경기를 5분에서 7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날 10분을 했대요. 우와. 근데 끝나고 나서 코치님이 저한테 뭐 회원님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를 그날따라 제가 되게 흡수를 잘해서 실행을 했고 그걸 보고 제가 처음에 와서 레그스로 하고 싶다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날 제가 해냈다는 거에서 경기 중에 그 배운 기술을 썼다는 그 희열이 진짜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너무 뿌듯하고 이 기분을 나만 느낄 수 없다. 근데 조금만 관심 가지는 분들한테 다 해보실래요? 이러고 저희가 원데이로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체험 정도?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누구라도 다 한 번씩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는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듣다 보니까 무슨 한 편의 성장 만화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직접 코치님을 찾아서 저 레그스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찾아가고 심지어 팀원도 막 5명, 막 6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제 1년이 조금 넘어서 그 코치님이 말씀해주신 기술을 다 네. 흡수를 했고 팀원은 심지어 20명이 넘어가고 그때랑 지금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감개가 무량하실 것 같아요. 듣는 저도 이렇게 감개무량한데 살짝 그 팀 이름 지금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문의를 드리면 될지. 마침 저희가 또 여기 이 자리에 팀 이름을 정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기 당사자가 딱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원래는 학원 수강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총무님께서 조금 인스타도 올리고 동호회를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하자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 전부터 팀 이름을 한다면 이걸 하고 싶다 생각을 야망이 했거든요. 있었죠. 네. 근데 공모전을 하셔가지고 오. 거기서 당첨이 되어서 이 팀 이름은 웹인데요. WEB라는 문장의 약자이고요. Women Encounter Basketball, 농구를 만난 여자들이라는 문장의 약자로 정했는데요. 이걸 정하게 된 계기는 070 쉐이크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듣다가 농구의 그 골대 모양이 거미줄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웹이랑 그 거미줄이랑 뭔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노래 자체가 선수 등장 때 나오는 노래 같아요. 웅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나중에 리그에 나간다면 내가 등장할 때 이 노래를 틀어줘야 된다 그 상상을 하면서 아 이거를 팀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생각을 해서 막 약자도 만들고 로고도 만들고 그래서 웹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농구를 시작하고 싶다면 외부로 그렇죠. 네. 문의를 드리면 되는 거고 네.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약간 등장하면 나오는 배경음악 같다고 하셔서 문득 생각난 질문인데 왜 기술 성공하거나 슛 성공하면 네. 그 응원가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한번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을 때 내가 이 기술 한번 딱 넣어보고 배경음악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다면 저희가 이미 이 얘기 나눴어요. 농구를 보러 맞아요. 다니면서 너랑 뭐 할 거야? 이렇게 서로 정해주거든요. 저희 이름을 이름 그 약자라든가 아니면은 성을 따서 하나씩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경환님은 성이 심씨예요. 네. 그래서 뭐로 정했어? 제가 그때 걸스데이 걸스데이에? AOA의 심경화로 신경화 네. 심쿵해 날 보면 볼수록 그만 네. 신경화 이렇게 네.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슛 성공하면 그 음악이 나오는 거죠. 맞아. 레그스로 간 다음에 그쵸, 그쵸. 이렇게 가는 유나님은 어떤 장면을 상상해 보셨는지. 전요. 저 로고샷을 딱 넣고 노래가 흘러나오는 상상을 했거든요. 오. 이때 나오는 노래가 뭐였죠? 고아이 아니에요? 고어의 두 개가 나왔었던 거 유나님이 좀 기억하는데 그때 여러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아틀라스 이것도 나왔었잖아요. 고윤 아틀라스 소나미 아틀라스의 이게 하나 나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 유나님이 말씀하셨던 기술은 어떤 기술이에요? 로고슛이란 뭐냐면요. 이제 경기장에 상대방 골대 라인이 있고 우리 라인이 있으면 이 가운데에 크게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쏘는 건 3점 슛보다 더 멀기 때문에 이제 힘도 줘야 되고 이제 들어갔을 때 상당히 먼 거리를 공이 지나가면서 골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멋있는 거죠. 근데 우와. 보통 이게 평범한 경기 때는 많이 넣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실패 위험이 많으니까 뭐 이제 버저비터가 울리기 좀 직전이나 이제 워닝샷 아니면 버저비터 샷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제 긴박한 순간에 앞까지 골대 앞까지 뚫고 갈 수 없을 때 이제 쏘는 슛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상당히 이제 멋있죠 극적이고. 그러니까 극적으로 맞아. 울리고 넣고 울리고 노래가 나오고 어떤 노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둘 중에서 아틀리사이하고 고어웨이하고 손담비에 내가 나왔으면 좋습니다. 따뜻할 것 같아요. 너무요. 또 이제 경기장에서 생각보다 뽕기 있고 신나는 노래가 진짜 잘 어울려요. 맞아요. 다 같이 응원하면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하는 선수의 응원가가 이름이 뭐예요거든요. 포미니즈. 이름이 뭐예요 하면 그 선수의 이름이 불러주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상상했었어요. 은영님은 어떤 기술을 어떤 노래를 상상해 보셨는지. 저는 항상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싶다. 멋있어. 그럴 때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다거나 저희가 생각했던 저의 응원가 세일의 나쁜 기질 농구 기집애
이게 농구에서 나쁜 게 참 중요하거든요. 상대를 좀 밀치고 좀 몸싸움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매너 있는 경기긴 하지만 네. 몸싸움이 상당히 격렬하기 때문에 농구에선 착하다는 거는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그런 나빠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몸싸움 다 이기고 나쁜 기술. 나쁜 기술이야. 난 농구 3점 기집애. 맞아요. 2점 말고 3점슛 딱 넣고 3점 기집애 하는 거예요. 남의 공 세비지하고. 그쵸. 세비지. 저희가 사실 얘기를 해볼까 했던 것 중에 60초 동안 농구를 영업해보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이미 너무 60초가 60초가 좀 짧아요. 맞아요. 진짜 짧네요. 농구를 하면 이제 자신의 무슨 송이라고 하죠 이거를? 테마곡? 시그니처. 응원가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망상을 하면서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 아니 이 세 분이서 그렇게 미리 열심히 상상을 해오셨다는 게 너무 웃기고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아까 웹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주황색과 파랑으로 로고는 만들었고 또 어웨이 유니폼까지 맞아요. 어웨이도 있어야죠. 이제 농구팀이 자기들 경기장에서 할 때는 홈 유니폼, 맞아요. 다른 팀 경기장에서 어웨이 유니폼을 입잖아요. 어웨이 유니폼은 조금 거미줄처럼 검정 바탕에 보라색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요? 그쵸. 보라색 정말 하지만 멋지네요. 삼성 유니폼이나 입고 있는 저희가 배우고 있는 학원이 삼성 학원이어가지고 그래도 20명 이상이나 모였으니까 한번 추진해서 만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딱 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전에 유니폼을 입으니까 다른 뭐 풋살이나 다른 경기를 할 때는 그런 걸 입어본 적이 없는데 확실히 팀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유니폼 입으면. 어떤 스포츠를 배우기 전에 그 경기를 직접 보는 것이 계기가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농구 경기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는 2023-4년 시즌 농구 경기를 처음으로 보러 갔었는데요. 그때가 11월이었나요? 10월 말인지 11월쯤부터 아산의 이순신 경기장으로 보러 가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우리은행 홈이고요. BNK 썸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에 신한버드도 있고 신한 S버드, S버드도 있고 부천에도 있죠? 그렇죠. 부천에는 하나은행이고 삼성생명. 삼성생명 용인의 삼성생명이라는 팀도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보러 가게 된 계기가 그 농구 쇼츠를 자꾸 보다가 우리은행이라는 팀에서 버저비터를 성공한 영상을 네. 보고 너무 멋있었죠. 버저비터가 정말 농구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버저비터 다른 경기에는 많이 없지 않나요? 퀴즈쇼 이런. 이게 다 버저 올리고 왔어요. 그 이명관 선수가 이렇게 딱 버저가 울리는 순간 골을 넣은 영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역전해서 이겼거든요. 우와. 마지막에 핫쿼터에서.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짜릿해서 실제로 보고 싶다 해서 갔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세 분이서 이렇게 좀 다 같이 직관을 하러 다니고 그런 건가요? 네. 정말 시즌 때는 일주일에 3번씩도 갔을 정도로 농구에 미쳐서 살았었거든요. 맞아요. 평일에 기차 타고. 네. 또 이제 직장인들 퇴근하고 보러 가고 다시 와서 또 이제 주말 경기도 또 이제 예매하고 또 보면은 또 복귀하고 그거 다 보고 중계도 이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쇼츠로 올라오는 릴스 올라오는 것도 보고 너무 이러면서 바빠요.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처음 보러 간 팀에 우리은행 팀이었는데 거기에 5명 주전 선수들의 조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역대급으로 모두가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어서 그 경기를 보고 한번 빠진 다음에 이제 리그를 우승하고 발을 뺐죠. 말을 빼셨나요? 빼셨나요? 팀으로 발을 뺐어요. 사실 저도요. 왜 이제 농구 경기가 그 시즌 하나 끝나고 나서 이번에 조금 트레이드가 많이 된 편이라고 들었어요. 그 5명이 다 쪼개져가지고 정말 많은 이례적으로 팀을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5명이 다 FA 시장에 나왔대요? 상담 멤버도 있는데 이제 다른 팀으로 가보고 싶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던 선수가 있는데 박지현 선수는 해외로 이제 나가게 되고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각자. 아마 지난 시즌에 이제 우승도 하고 했으니까 다들 또 새로운 도전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약간 이 팀에서 이제 할 건 다 이루었고 새로운 경험을 이제 또 해보고 맞아. 싶다. 그쵸. 화사한 느낌으로. 그쵸. 오. 그래서 올해 리그가 훨씬 재밌을 것이다. 다 네. 찢어졌으니까. 예상하는 사람이 모든 팀에 갔기 때문에 오. 수준이 되게 평균적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지난 리그에서는 세 분이 같은 팀을 좋아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셋 다 각자 다른 팀을 좋아할 수도 있게 되는 걸까요? 그쵸.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맞아. 일단 가봐야 한다. 한다. 오. 네. 보통 농구 시즌이 언제 시작하는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10월 말부터 1월까지 합니다. 한창 겨울에. 네. 뜨거운 겨울을 보냈죠, 저희. 맞아요. 이게 참 추워도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응원하다 보면 정말 덥거든요. 경기장 안에 반팔을 입고 막 응원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경기장이 되게 선수들 엄청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계로 보는 것보다 현장감도 엄청나서 꼭 농구를 시작해보고 싶다 하면은 시즌 맞춰서 한 번쯤은 경기 보러 가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농구 직관의 장점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배구는 몇 라운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3시간 보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농구는 딱 4쿼터로 정해져 있고 몇 분이죠? 한 쿼터당 10분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정도 보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장점이 그러네요. 네. 배구 다른 지역에서 보면 기차 시간 계속 바꾸면서 그쵸. 이제 맞아요.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애가 타잖아요. 그쵸, 애가 타죠 또. 그러면 또 궁금해요. 실제로 직관도 해보셨고 또 본인이 직접 생활체육을 농구로 이제 해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농구를 볼 때 하고 내가 직접 해볼 때 차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우선 한 게 먼저였기 때문에 아. 농구를 하다가 실제 프로 경기를 보고 나서 뭔가 기술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높아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배운 기술이 이번 주에 경기를 보러 가서 나오면 이거 우리 배웠던 거 다시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맞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또 당사자 수감이 생기니까 대입도 해볼 수 있고 이게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눈에 보이고 그만큼 따라잡고 싶다는 열의까지 생겨요. 이야,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 선수를 보면서 어떤 선수에 가장 이입을 하게 되시는지 그 선수의 특징과 그런 네. 걸 살짝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은행의 김단비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멋있죠? 한마디로 농구계의 김연경 야, 할 수 있는데 끝났죠. 되게 오래 활동을 했는데 아직도 현역 중에 탑을 유지하고 있는 몸 관리도 너무너무 잘하고 이 선수의 장점이 돌파를 잘해요. 막 몸으로 주변 다 쳐서 들어가서 슛을 넣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야. 되게 자기가 잘하면 자만하거나 내가 혼자 다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팀원들을 되게 띄워주기도 하고 감독이나 같은 팀원 중에 주장이나 가드가 이게 뭐 어떻게 해 하면 바로바로 따르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돼서 김단비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언젠가 사진 한 번 봤는데 근육이 멋있죠. 미쳤더라고요, 진짜. 점점 커져요. 원래 커졌어. 멀리서 봐도 굴곡이 그 대단해요. 그림도 같이. 우와. 근육 생기기 참 어려운데. 그니까요. 사실 이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이 김단비 선수 사진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경기장에 가셔도 저 사람인가 하면 그분이 김단비 선수예요. 맞습니다. 여자들을 끌고 다니는. 그린 듯한 그런. 들으시는 분이 꼭 직접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와, 그 정도면. 네. 사인 받을 때 바로 앞에서 보잖아요. 비명이 나와요. 유나님은 어떤 선수에 이입을 해보셨나요? 이입은 경기 볼 때는 농구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돼서 그럴 깜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최 선수 박주영 선수라고 또 우리은행에 있는데 그 선수처럼 경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되게 이제 좀 어린 나이인데
경기 보는 그 눈이 되게 좋거든요. 또 이제 실력도 굉장히 좋아서 이제 감독 몸 앞에서 이제 가서 뚫기도 하고 공격도 엄청 잘하고 포워드인가?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이 네. 포워드인데 이게 공격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가드도 하고 공격도 하는 그냥 멀티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공을 이제 상대 진영에서 끌고 내려와서 공을 돌리기도 하고 자기가 돌파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선수였는데 이제 몸싸움을 워낙 잘하고 또 이제 키랑 덩치도 되게 잘 좋아서 경기 할 때마다 그냥 눈에 너무나도 띄는 스타 선수였어요. 우와. 진짜 스타성이. 네. 오. 그냥 딱 보면은 눈이 바로 가요. 맞아. 모든 선수가 다 멋있지만 그만큼 팬도 엄청나게 몰고 다니는 맞아. 그런 선수였거든요. 만약에 선수가 되면 그런 스타가 되고 싶다라는 선수가 되고 싶으신 건지, 스타가 되고 싶으신 건지. 접목하면 되죠. 둘 다 스타성 있는 선수가. 그러네. 경아님은 어떤 선수에 주로 이입을 하셨었나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저도 우리은행의 최희샘 선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선수가 한동안 제가 경기를 보러 가면 앞에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서 그 띄어진 공을 자기 쪽으로 쳐서 이제 자기의 공격권을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최희샘 선수가 점프볼 시작하고 공을 패스로 받아서 조금 굴리다가 바로 3점 슛을 첫 골로 넣어버리는 그런 플레이를 되게 자주 보여줬어요. 3점 전문이다. 네, 3점 전 별명이 그래서 제가 그 최희삼 선수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저희한테 3점 슛을 한 명이라도 넣으면 이제 수업을 끝내주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원래 수업이 10시쯤에 끝나는데 그날 10시 20분에 끝났어요. 못 넣어서. 아무도 못 넣어서. 그래도 20분 후에 넣었네요. 네, 누군가가. 한 분이 넣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집에 갔는데 그 이후로 또 이거는 그냥 마냥 힘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또 닮고 싶은 선수에 좀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은 느낌이 성장하서 따라하면서 네, 그런 너무 매력이 좋네요. 있어. 너무 멋지네요. 듣다 보면 그 스포츠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 유니폼 입고 그렇게 농구 공을 가지고 이렇게 코트를 활보하는 그 모습 자체가 땀에 되게 젖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육 막 이래가지고 네. 정말 너무 멋지잖아요. 네. 이 몸싸움이 사실 여자들이 몸싸움 하는 거 어디서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 그냥 뭐 규칙 없는 그냥 싸움도 아니고 이게 되게 정해진 규칙 내에서 매너 있게 몸싸움을 또 해가면서 하는 게 이 격렬함을 보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또 이게 아까 배구랑 다른 점을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을 다투는 싸움이라서 이제 뭐 공을 가지고 이 라인을 7, 8초 이내에 넘어가야 되고 이런 규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서 경기 선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농구를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멀티플레이가 요구가 돼요. 속도랑 또 힘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 상황 판단 능력이 되게 빨라야 되고 전술도 잘 맞아, 알아야 전술도 되고. 잘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이런 능력들이 서서히 향상이 돼가는 게 느껴지니까 농구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를 듣고 나면 좀 많은 분들이 농구에 좀 입문을 하고 싶어 하실 것 제발. 같아요. 제발 오세요. 제발 그럼 한 번만 해봐. 특히 이런 사람한테 추천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지. 저는 팀 스포츠 경험이 없으신 분들. 어떤 이유에서? 그게 농구가 경기를 한 번에 출전하는 인원이 한 팀에 5명인데 그러다 보면 5명에서 되게 뭔가 그 똘똘 뭉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5명 정도면 그 경기장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사인을 주고 받아야 하고 뭔가 그런 내가 의도했던 플레이를 우리 팀 다른 선수가 받아줬을 때 그런 효능감 같은 것 그런 게 되게 뿌듯하고 팀 스포츠를 안 해보신 분들도 좀 빨리 쉽게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3대3 경기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5대5를 할 체력이 아직 안 되신다면 3대3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뭔가 내가 한 팀을 이뤄서 다른 사람이랑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는 것 자체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누구랑 같은 팀을 하냐에 따라서 내 능력치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합이 잘 맞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사람이랑 팀 해보면서 찾아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유나님은 어떤 분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지. 저는 오히려 자기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다, 작다고 생각하는 여자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게 농구가 이제 키가 커야 유리한 거는 사실이지만 저도 사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평균 키인데 근데도 농구 할 때는요 별로 그런 게 뭐 크면 슛을 좀 더 뭐 잘 넣을 수는 있어요. 골대랑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근데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걸 점점 많이 느껴요. 왜냐면 키가 좀 작거나 덩치에서 좀 밀려서 뭐 골밑에서 싸움에 밀린다 이러면 나와서 슛으로 넣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 안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어떤 포지션으로 갈지 고민도 할 수 있고 하는 스포츠가 농구라서 키가 한계가 되진 않는. 맞아요. 그냥 좋으면 좀 더 좋지만 그냥 아니면은 아닌 채로 하면 돼요. 네. 실제로 작은 선수들도 많이 있고 맞아요. 프로에서도. 네. 프로에서도. 네, 네. KB에 성주에 있는 허예은 KB 선수. 허예은 선수가 키가 제가 알기로는 1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빠르고 뭔가 작아서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왜냐면, 농구, 저희 이번에 뭐, 농구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하면 하는 말이, 그거 키 작아도 괜찮아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뭔가, 농구 하면 무조건 키가 커야 될 것 같고, 생활체육도 키가 커야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여자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오히려 안심하고, 마음껏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키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너무 재밌는 스포츠이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아깝다. 은영님은 어떤? 저는 유산소 싫어하시는 분들. 정말 제가 유산소 싫어하거든요. 저 러닝머신 잘 못하고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했는데 농구하면서 엄청 심폐지구력이 늘었어요. 이런 경기를 할 때는 공만 보고 뛰니까 이게 뛰는 것의 힘듦을 별로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농구를 하면서 더 잘 뛰려고 러닝을 하기도 하고. 우와. 그래서 유산소가 재미없으면 이제 스포츠랑 같이 해서 좀 더 유산소의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정말 다방면으로 세 분이 각자 다른 카테고리에서 추천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셋 중에 하나는 해당하시는 그럼요. 분명히 있어요. 한 명쯤은 있을 그럼요. 거예요. 웹에 문의를 해보면 되는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네, 인스타가 오. 개설이 되어 있고요. 1회 체험도 가능하고 1회 체험 해보시고 계속 들어오셔서 하는 것도 가능해요. 1회에 이제 체험비보다 저렴한 10,000원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수업비도 20명이 넘어가서 엠빵을 하신다고 하니 네. 좀 부담 없이 좀 진짜. 네, 그럼요. 진짜 도전을 괜찮아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입문했을 때나 아니면 한 지금 1년 때쯤 되니까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드나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고 사실 저는 다른 스포츠에 비하면 되게 괜찮다고 느끼거든요. 사실 뭐 PT나 이런 것도 요새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1인당 7만 원, 7만 5천 원 정도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70만 원을 인원에서 나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들으시는 분들은 4, 5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요일 반도 개설이 돼서 수요일은 경기보다는 조금 더 기술 위주의 훈련을 받는 수업이 생겼는데 수요일 반까지 하셔도 7, 8만 원 정도? 맞습니다. 네. 부담 없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장비를 뭐 따로 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옷도 운동복 입으시면 되고 신발도 조금 좋아하실 때 농구화를 사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돈 들 일은 없어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아무 운동화나 신고 시작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실내용으로 뭐 러닝화도 괜찮고 저는 처음에 막 넘어지지만 않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운동화 신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욕심이 생겨서 최근에 운동화를 새로 장만했습니다. 와, 이렇게 부담 없이 팀 스포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발굴하신 경아님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이게 되게 매력적이고 또 누구나 좀
한 번쯤은 꼭 도전을 해봤으면 하는 스포츠인데 지금 그 길을 터놓으신 네. 거잖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스포츠 팀을 만드는 그 경험이 너무 좋았던 게 이미 있는 팀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는 새로 만들어서 같이 시작했잖아요. 다 같이 너무 못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맞아. 같이 성장하는 걸 중요해요. 보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지금 처음에 못하셨던 분들이 지금 1년 지나고 어떻게 늘은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 일이고 그런 경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사실 뭐 어떤 스포츠가 됐든 간에 뭔가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없으면 만들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3-4명이라도 조금 모아서 하다 보면 또 저희처럼 20명, 30명이 될 수도 있고 같이 그중에 바닥부터 농구를 추천한 이유는 고인물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준이 다 비슷합니다. 이제 잘하는 사람이 금방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네요. 팀 스포츠에 도전하고 싶고 키가 작아도 되고 유산소가 싫은 분들을 네. 위해서 농구를 이제 시작을 하고 농구를 할 만한 장소가 유성구에도 약간 조금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혹시 장소를 조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성구의 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그 천변에 보면 거기도 농구장이 한 4코트 정도 있어요. 그리고 뭐 카이스트나 충대에 지인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 학교 내에 있는 경기장 그거 이용하셔도 괜찮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카이스트가 되게 관리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본인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나 근처에 있는 학교에 농구대가 꽤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그런 데서 이용하셔도 되는데 여성분들이 농구장을 점령해야 한다. 일거리 농구의 맛을 마셔야 한다. 그거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세 분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경아님 오늘 이 팀을 발굴하신 분으로서 호스트로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즐거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은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유성구의 그런 농구대를 다 여자들이 다 점령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맞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갔는데 여자분들 있어서 같이 하실래요? 해서 막 대결도 하고 해보고 싶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신세계 밑에 농구장 코트에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이제 소감이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농구를 하다 보면 조금 관심이 떨어질 때도 있고 열정이 떨어질 때도 있고 한데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좀 초심을 되찾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이제 농구도 열심히 보러 다니고 내가 직접 열심히 해보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나님은요? 네. 여러 스포츠를 조금씩 찍먹을 해봤지만 이렇게 평생 꾸준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든 게 농구거든요. 그만큼 제가 이 농구에 갖고 있는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더 많은 여자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60대도 가능한. 정말요? 당연하죠.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저희가. 맞아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얘기를. 나이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네, 저희 연령대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맞아요. 저희 팀에도 네.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엄마랑 같이 하고 어머. 있고 또 60대 분도 다른 분도 한 분 더 계셔가지고 그래요? 네. 네. 오. 모든 연령대가 다 같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사실 다 가지고 계신 능력치가 달라서 은영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골밑슛을 되게 잘 넣으세요. 우와. 잘하세요. 네. 저보다 잘하세요. 이렇게 젊은 다른 친구들처럼 막 전력으로 뛰지는 못하시지만 그 본인의 포지션이 확고하게 있으신 거죠. 같이 갈 친구가 없다. 그럼 엄마랑 오시는 것도 그럼요. 추천합니다. 추천. 네. 형아님은 어땠어요? 오늘의 또 특별 네. 호스트로 모셨거든요. 제가 이제 게스트와 호스트 사이에 살짝 발을 걸치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도 드려보고 제 경험도 같이 나눠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또 처음 시작할 때의 느낌과 또 이제 새 시즌이 시작할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시 한번 그 농구에 대한 설렘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웹으로 문의를 하셔서 오시고,
언젠가 신세계 농구대 코트 밑에서 다 같이 만나봅시다.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